당신의 아주 익숙한 공간, 바로 침대 위에서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사실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이 전혀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수많은 여성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왔어요. 이건 병원에서 물어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전객이요. 제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은 빨개지고 목소리는 작아지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건 절대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 부끄러운 주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우리 사회가 이걸 너무 오랫동안 금기처럼 덮어놓았을 뿐이에요. 인류가 섹스를 해온 시간은 인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객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이 너무 많았어요. 신비한 힘이 있다. 생명을 주는 마법의 물질이다. 남성성을 상징한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고대에는 전객을 생명의 씨앗이자 신성한 물질로 여겼고 어떤 문화에서는 전객을 마시면 힘이 세진다, 젊음이 유지된다 같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전객이 새어나가면 기운이 빠지고 수명이 줄어든다 같은 공포 마케팅도 있었고요.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전객과 남성이 있었지. 그 전객이 실제로 들어가는 여성의 몸은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객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하고 남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수도 없이 말해왔지만 그 전객이 여성의 질, 자궁경부, 자궁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여성에게는 어떤 건강상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마치 여성의 몸은 그저 받아들이는 그릇, 배경처럼 취급된 거죠.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전객은 분명히 여성 몸 안으로 들어가는 체액이고 체액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면역 반응, 감염 위험, 호르몬과 비슷한 신호들까지 온갖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도 학교 보건 시간에는 전객은 남성 생식기에서 나오는 흰 액체입니다. 임신을 일으킵니다. 이 정도로 끝나죠. 그 뒤에 이어져야 할 그게 당신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객 이야기를 여성의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최신 의학 데이터의 관점에서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미신과 낭만화, 포르노에서 가져온 왜곡된 정보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전객은 도대체 뭐고, 여성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헛소문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떠도는 이야기들부터 같이 하나씩 짚어볼까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객은 피부 미용에 좋다. 전객을 삼키면 영양제처럼 건강에 좋다. 질환에 사정해야 여자가 더 행복해진다. 이런 말들요. 심지어 화장품 광고나 밈, 커뮤니티 글에서 농담처럼 혹은 진지하게 이야기되기도 하죠. 여기서 한번 멈추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 전객이 정말 그렇게 피부에 좋고 먹으면 건강에 좋다면 왜 우리는 약국에서 전객 크림을 팔지 않을까요? 왜 병원에서 하루에 한 번 전객 한 잔 드세요 라고 처방하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해서 좋은 걸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의학 논문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답은 꽤 분명합니다. 전객에는 분명 단백질도 있고 아연 같은 미네랄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도와 양은 피부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말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부를 위해 쓰는 비타민 C 세럼, 콜라겐 크림, 먹는 영양제와 비교하면 전객은 너무 적고 너무 불균이라고,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액체입니다. 피부에 바르는 걸 먼저 볼까요? 전객을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 인터넷에서 꽤 돌아다니죠. 그런데 피부과 성의학, 미용 관련 논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객 팩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제대로 된 연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 접촉성 피부염, 심지어 감염 위험에 대한 보고는 있어요. 전객은 혈액처럼 다른 사람의 체액입니다. 그 안에는 바이러스, 세균, 성병 병원체가 들어 있을 수 있고 피부에 상처나 여드름이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이걸 두고 피부 미용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포르노적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전객을 삼키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단백질 많아서 몸에 좋다. 칼로리도 적고 영양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네, 전객 안에 단백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양이 너무 적습니다. 한 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전객의 양은 평균 2~5ml 정도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아연, 당분의 양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식사나 간식에 비하면 정말 티도 안 나는 수준이에요. 계란 한 개, 두부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전객을 영양제처럼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성적 판타지를 포장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 질환에 사정해야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말은 어떨까요? 이건 조금 더 교묘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사랑하면 콘돔을 쓰지 않는다. 안에 싸는 게 애정 표현이다 같은 압박이 섞여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전객 성분이 여성의 기분, 유대감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에서 우울감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온 연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 기반, 상관관계 연구라서 전객이 직접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콘돔을 쓰지 않는 관계는 대체로 이미 서로를 더 신뢰하고 오래 만났고 임신과 성병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한 커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관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건 전객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질, 소통, 안전감 때문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제대로 읽으면 질환에 사정해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피임과 검사를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관계 만족도가 높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성 중심의 서사가 그래서 안에 싸는 게 사랑이지로 왜곡해 버린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여성의 동의 없는 사정, 특히 콘돔을 몰래 벗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고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도 성폭력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사정 위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에 어떤 체액을 어떤 위험과 함께 넣을지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전객에는 임신 위험, 성병 위험, 알레르기와
염증 위험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걸 상대의 동의 없이 넣는 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주사를 동의 없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스텔싱을 당한 뒤에 찾아온 환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콘돔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쓰고 있었어요. 중간에 몰래 벗은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공포, 분노, 죄책감, 자기 비난이 뒤섞여 있어요. 내가 더 잘 확인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라고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동의와 몸을 존중하지 않은 문제라고요. 전객을 둘러싼 윤리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액체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그 몸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는 것. 여성의 몸이라면 그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는 것.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전객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신화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전객을 한번 우리 집 수도와 택배 시스템에 비유해 볼게요. 전객은 단순한 물 한 컵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택배 상자를 실은 배송 트럭이 지나가는 물길 같은 겁니다. 이 물길 안에는 정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포장자에 영양분, 신호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전객의 주인공은 물론 정자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머리와 꼬리를 가진 작은 올챙이 같은 세포죠. 하지만 정자는 전객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해요. 나머지 대부분은 전객을 구성하는 액체, 즉 전객 플라즈마입니다. 이 안에는 단백질, 효소, 아연, 시트르산,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여러 가지 신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정자를 보호하고 이동을 돕고 여성의 생식기 환경을 정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질은 원래 약산성 환경입니다. pH가 대략 3.8에서 4.5 정도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꽤 산성이에요. 그런데 전객은 야갈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질환에 되면 전객이 일시적으로 질의 산성을 중화시키면서 정자들이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바닷가에 잠깐 모래성을 쌓기 위해 물을 붓는 것처럼 잠시 동안만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전객이 질에 들어가면 일부는 바로 질벽에 머물고 일부는 자궁경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궁경부는 자궁 입구를 지키는 문 같은 곳인데 평소에는 끈적한 점액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이 점액은 감염을 막는 방패 역할도 하지만 배란 시기에는 조금 더 묽고 미끄러운 상태로 변해서 정자가 통과하기 쉽게 바뀝니다. 이때 전객에 포함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이 자궁경부의 점액 성질과 자궁의 수축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조금 더 열어주고 안쪽 통로를 살짝 움직이게 하는 보조 신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자들은 자궁경부를 통과해 자궁 안으로 들어가고 더 소수의 정자들만이 나팔관까지 도착합니다. 이 여정 전체를 통과하는 정자는 수억 마리 중에서 아주 극소수예요. 마치 수많은 택배 상자 중에서 단 한 개만이 최종 목적지인 난자에게 도착하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수동적인 통로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심사관 역할을 합니다. 자궁경부 점액, 자궁 내 환경, 면역세포들이 이 정자들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조절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전객은 여성의 몸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원래 낯선 단백질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에게는 전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전객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드문 편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정 후에 외음부가 심하게 가렵고 화끈거리고 붓고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거나 심한 경우 숨이 차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까지 보고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단순한 지렴인 것 같아요로 넘기지 말고 전객 알레르기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전객 자체가 세균 감염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객이 들어가는 과정, 즉 콘돔 없이 삽입 성교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질내 미생물 환경이 흔들리거나 요로 감염, 지렴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 콘돔 없이 관계를 시작한 뒤에 반복되는 방광염, 지렴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꽤 있어요. 이건 전객이 마치 독극물이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의 미생물, 성관계 패턴, 사정 위치와 횟수 등이 모두 질과 요도의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임과 임신 가능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밖에다 싸면 괜찮다. 질 안에만 안 들어가면 임신 안 된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전객이 질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질 입구 주변, 외음부에 묻은 전객이나 사정 전 분비액에 정자가 포함될 수 있고 그게 질 안으로 이동해 임신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낮아지지만 제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질외사정을 피임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이제 실제 진료실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관계만 하고 나면 항상 밑이 너무 따갑고 가렵고 붓고 심할 땐 온몸이 간질간질해요. 처음에는 콘돔 쓰다가 남자친구가 불편하다고 해서 요즘은 안 쓰거든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세균 감염은 나오지 않았고 곰팡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증상이 항상 사정이 질환에 되었을 때만 심해진다는 거였죠. 우리는 전객 알레르기를 의심했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함께 피부 반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파트너의 전객을 희석해서 피부에 소량 올리고 반응을 보는 방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 경우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콘돔을 항상 사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알레르기 치료처럼 소량씩 노출시키며 면역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후자는 위험도 있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 환자는 결국 콘돔을 항상 사용한다는 선택을 했고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반복되는 방광염 때문에 왔습니다. 관계만 하면 거의 매번 방광염이 와요. 소변 볼 때 너무 따가워요. 항생제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 경우에도 중요한 건 패턴을 보는 겁니다. 관계 직후 소변을 보지 않고 바로 잠든다든가, 윤활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친 삽입이 반복된다든가, 콘돔 없이 여러 번 사정이 질 안에 되면서 질과 요도 주변이 계속 자극을 받는 경우 방광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전객은 그 자체로 세균이 아니라 요도 근처를 계속 촉촉하게 그리고 때때로 자극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상치 못한 임신 사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밖에다 싸긴 했는데 그 전에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생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런 말 뒤에는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전객에 대한 과도한 낭만화, 그리고 파트너 간의 소통 부재가 섞여 있습니다. 사정 위치를 둘러싼 결정이 쾌감이나 분위기만으로 이루어질 때 그 대가는 대부분 여성의 몸과 삶이 치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는 전객과 기분, 유대감에 대한 연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일부 연구에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이성의 커플의 여성들이 콘돔을 사용하는 여성들보다 우울감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전객 안에 포함된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유사 물질들이 질과 자궁을 통해 흡수되어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었고요. 하지만 이 연구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한계가 보입니다. 첫째, 대부분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전객이 들어갔다, 기분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전객이 들어가는 관계를 하는 커플들은 대체로 관계가 안정적이고 피임과 성병 걱정을 덜하는 경향이 있다일 수 있어요. 둘째, 콘돔을 쓰지 않는 이유가 서로 검사했고 피임 계획이 있고 신뢰가 쌓여서인 경우 그 신뢰감과 안정감이 우울감을 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이 연구들을 남성 중심의 포르노 문화가 봐라, 안에 싸야 여자가 행복하다로 가져다 쓰는 순간 여성의 동의와 안전, 자기결정권은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객이 여성의 기분과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관계 만족도의 핵심 요인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나 동의, 안전, 소통이에요. 전객은 그저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전객과 건강을 여성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콘돔 사용에 대한 기준입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할 때, 혹은 서로의 성병 검사 결과를 모를 때, 콘돔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객에는 HIV, 클라미디아, 임질, HPV, 헤르페스 등 각종 성병 병원체가 포함될 수 있고, 이거는 상대가 겉으로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깔끔해. 예전 여자친구도 아무 문제 없었어. 같은 말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검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둘 다 동의했을 때만 콘돔을 벗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사정 위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안에 할까, 밖에 할까를 순간의 분위기나 상대의 요구에만 맡기지 말고 사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 사후 피임약을 먹고 싶지 않다. 전객이 질환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 같은 감정과 생각을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건 로맨스를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섹스를 위한 필수 대화예요. 셋째, 사후 피임약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콘돔이 찢어졌거나 빠졌거나 스텔싱을 당했거나 질환의 사정이 되었는데 피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조금 불안하지만 그냥 지켜볼게요 보다는 사후 피임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후 피임약은 가능하면 빨리, 보통 72시간 이내, 어떤 약은 120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약이 아니라 당신의 삶과 선택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넷째, 질 세정에 대한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객이 들어간 뒤에 안에 있는 걸 다 씻어내야겠다며 질안을 강하게 세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은 스스로 정화 기능이 있는 장기예요. 물이나 세정제로 깊숙이 씻어내면 오히려 질 내 유익균이 깨져서 질염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 후에 외음부를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는 건 괜찮지만 질 안을 샤워기로 쏘거나 세정액으로 헹구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전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몸이 스스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전객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입니다. 사정 후마다 외음부가 유난히 심하게 가렵고 붓고 콘돔을 썼을 때는 괜찮다면 전객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산부인과나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파트너 전객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테스트와 대처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콘돔 사용이고 일부 경우에는 알레르기 조절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혼자 넘기지 않는 겁니다. 여섯째, 파트너에게 건강검진을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너 혹시 성병 검사 해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을 꺼내는 게 어색하고 싸움이 될까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상대를 신문하듯이 묻기보다는 우리 둘 다를 위해 같이 체크해보자 는 톤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도 검사 한번 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가서 깔끔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콘돔 벗는 거 어때? 처럼요. 당신이 검사받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한다는 신호예요. 이제 마무리로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짧게 정리해 볼게요. 전객을 삼키면 정말 안 좋은가요?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파트너의 전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위와 장은 산과 소화 효소로 가득해서 전객 안의 단백질과 세포들을 거의 다 분해해버려요. 다만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파트너가 HIV 같은 성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드물게 전객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삼켰을 때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해서 하는가, 상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삼킬 이유는 없고, 원치 않는데 억지로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질환에 사정하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나요? 전객 자체가 마법처럼 둘 사이를 묶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커플에게는 콘돔을 벗고 질환에 사정하는 결정이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 상징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합의. 공동의 선택이 감정적인 유대감을 키우는 거지. 전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이 원치 않는데도 이게 사랑이야 라는 압박 속에서 안에 사정하게 된다면 그건 유대감이 아니라 상처와 불신을 남기죠. 피임약을 먹고 있으면 전객은 아무 상관없나요? 경구 피임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다면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객이 완전히 무해한 액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병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전객 알레르기나 질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임약은 임신을 막는 도구이지 성병과 모든 위험을 막는 방패는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단일 파트너 관계가 아니라면 피임약을 먹고 있어도 콘돔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객 이야기는 남성의 쾌감, 남성의 자존심, 남성의 판타지로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 전객이 들어가는 건 여성의 몸이고 그로 인한 임신과 감염, 알레르기, 감정적 여파를 주로 감당하는 것도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전객을 둘러싼 모든 결정의 중심에도 여성의 시선과 여성의 목소리가 와야 합니다. 당신이 파트너와 나눌 수 있는 다음 대화 주제는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피임할지, 사정은 어디에 할지, 서로의 검사와 건강 상태를 어떻게 공유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이 대화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을 통과하고 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섹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지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입니다. 전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미신과 판타지에 휘둘리기보다 데이터와 당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이 당신 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힘을 조금이라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되었기를 바랍니다. 되었기를 바랍니다. 되었기를 바랍니다.